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후지를, 이제 착색, 비대,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주 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9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한 25일 정도 뭐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상가리, 복합비료를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마이스터 대학 다닐 때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만들었나 하면은 이제 제1 인산가리 25kg 넣었어요. 25kg. 그 다음에 아인산 또 25kg 넣고, 황산, 마그네슘 25kg 넣고, 수산화 칼슘 25kg, 해조 축축물 한 20리터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입니까? 이게 큰 통에다 넣고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넣기 때문에 요런데 결실 비대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착색, 또 뿌리 발육 요런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해저 추출물을 이제 함유해서 만들었습니다. 해저 추출물 하면은 다시마죠, 다시마. 다시마도나든가 아니면 미역 이런 것들을 섞여서 만든 것이 이제 해저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얼마나 넣느냐? 그럼 이제 연미 12할 때 500배입니다. 500배는 이제 500배는 때라고 하면은 물 500리터에 500배를 하면 500으로 나누면 돼요. 500, 500 나누니까 물 500리터에 500배니까 500배를 나누니까 1이 돼, 1. 이게 1kg. 그래서 1kg 넣습니다. 에 대해서 어떤 것이 들어있는데, 여기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 좀 드리면은, 이 인산은 이제 전분이나 당 합성 분해를 촉진시키죠. 그러한 그 분해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당도 또 향상되고 또 착색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인산은 이 시기에 이런 분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또 인산은 또 비대에 도움이 돼요. 비대. 인산은 뭐 힘과 에너지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착색할 때는 착색을 잘 나게 하고, 과일이 비대할 때는 비대를 잘 나오고, 힘과 에너지니까 꽃이 필 때는 꽃을 잘 피게 하고, 화분화할 때는 화분화를 잘하게 하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을 지금 이제 인산 제1인산을 여기에 이제 넣었어요. 그 다음에 가리는 이제 가리는 과일이 그 형적으로 이렇게 둥글하게 커지는 거죠. 과일이 이제 이 옆으로 이렇게 커지게 삐쭉 했던 것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커지게 하고, 또 이렇게 가리가 또 육질 향상에 도움입니다. 육질 향상이라면 왜 해서 육질이 향상되나 하면은 과일들이 모든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가 세포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뭐 벽돌이 이렇게 쌓을 때 벽돌 사이에 넣는 그 시멘트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지고 우리는 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거 넣는 거예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팩틴이에요, 팩틴. 팩틴하는데 그건 이제 그 팩틴하는 그 팩틴을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르코 쌀 때 그거 쌤에 중간에 조금 넣어가지고 확 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가리라는 성분은 꽉 채워서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질이 항상 단단하죠. 과일이 단단해지는데 도움 주는 게 이제 가리입니다, 가리. 그 다음에 숙기 조절. 숙기 조절이 좀 익는 것을 빨리 좀 이렇게 당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마그네슘도 넣었어요. 항상 마그네슘인데, 황산은 뭐 달게 하고 뭐 색깔 나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마그네슘은 잎을 푸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은 8월 넘어가면 안 돼. 오늘 뭐 8월 말인데 뭐 오늘 26일이잖아요. 26일인데 뭐 9월 달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착색내는데 위험해요. 착색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8월 30일 전까지만 마그네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것도 후지면 주는 거예요. 홍로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은 이제 잎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튼튼하게. 그래서 무슨 병으로부터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마그네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돌과 벽돌 사이라는 했잖아요. 그 중간에 쌤이 넣는 거, 그거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것이 그 팩틴인데, 이 팩틴의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도 역시 주면 잎이 거기에 탄탄해지니까 이 세포끼리 붙어 있는 데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또 탄탄해지고,
그 성분이 좀 많아지고 뭐 아니면 그 강해진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그 잎이 푸르게 튼튼해지게 하는 것이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을 너무 늦게 주면 안 돼. 그래 너무 늦게 주도 8월 30일 이전에 줘야 된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주면 안 된다 이거죠. 홍로는 더 주면 안 되고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해저 축출물인데 해저 축출물은 뭐 여러 가지 뭐 아미노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물들이 좀 튼튼하게 또 이렇게 좀 자라게 하고 또 이 활력이 넘치게 하는 해주게 하는 것이 해저 축출물.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이제 넣어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걸 넣어서 1kg 넣어서 1kg 1리터인지 뭐 해서 넣어서 연면십이 이제 후지만 하는 거죠. 하고 그럼 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착색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8주 전서부터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8주 전. 그러니까 뭐 홍로는 5주 전서부터 그 인상가를 치고 이러는데 우리는 8주 전서부터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수확을 언제 할 것인가 해서 거기서 날짜를 정해 놓고 그 수확 시기가 있잖아요. 그 뭐 144일 뭐 160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그 수확 시기를 언제 딸 것인가도 생각해. 빨리 익으면 빨리 따면 되죠. 그러니까 과일밭에 갔을 때 착색이 잘 났거나 또 과일이 익어가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확 시기로 보죠. 그래서 항상 자기 과원에 언제쯤 수확이 될 것이다. 물론 뭐 해마 틀릴 수 있어요. 날씨 비가 오고 하면 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진행되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이제 주고 나서 한 5, 6일 있다가 인상가리를 이제 관주를 해주랍니다. 관주는 뭡니까? 토양 속에 있는 질소 흡수를 이제는 먹지 못하게, 흡수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리라고 그래요. 가리는 이제 질소와 기량작용을 하는데 약한 기량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를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흡수하게끔 하는 것이 가리입니다. 가리. 그래서 이제 가리는 이제 관주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연면 시비 하는데, 그 연면 시비, 그 관주하는 거나, 연면 시비 하는 거나, 이 비료가 이거예요. 이거. 도프에서 나온 거, 여기에 보면, 인산가리 하는데, 여기에 보면 퍼센트가 들었어요. 인산 52%, 가리가 34%. 그리고 질소는 0. 요걸 이제, 요 비료를 이제 주셔야 돼요. 인산이 많이 들고 가리가 34% 들어있는 이 비료를 주면 된다. 이거는 완전히 아주 가루래요. 그냥 뭐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녹아요. 뭐 금방 녹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녹으면 뭐 어떤 것이 안 녹으면은 이 사과 식초 이제 있는데 사과 식초 산이래 산. 사과 식초하면 거의 다 녹습니다. 칼슘은 알칼리성이잖아요. 그죠? 칼슘도 사실 할 때 산성을 좀 넣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흡수를 더 잘해요. 나무에서 흡수를 더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인산가리 연면 시비 할 때 청태가 많은 그 가온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40일 전서부터 해서 이제 9월 말 정도 돼서 칼슘을 칩니다. 초산 칼슘을 치는 분들도 있고 염화 칼슘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염화 칼슘은 순수한 칼슘이 38% 들어있어서 양도 많고 또 과일에서 흡수를 아주 용이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 칼슘이 살포하는 것이 낫는데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학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 이제 4주가 남겨 놔두면 이제 9월 말쯤 돼서 이제 수분 공급을 줄여야 되겠죠. 또 물 주는 것을 줄여야 되고 또 비가 온다 하면 물 안 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 3주 정도 놔두면 완전히 절주를 하는 거예요. 절주를 하는데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과일들은 비가 온 다음에 수확하게 되면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 과일의 맛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딸 때 최소한 뭐 한 3주를 했는데 날씨가
한 며칠 깨끗했을 때 그때 수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사 필름 까는 것도 잘못 깔면은 홍로 같은 거 잘 안 타요. 뭐 저격을 너무 많이 하면 햇볕에 데일 수 있는데, 반사 필름 깠을 때 후지는 밑이 잘 타요. 잘 됩니다. 그러니까 후지 딱 까실 때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멀리 좀 햇볕을 가까이 받으니까 더 세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러니까 좀 중간에 한 줄만 이렇게 깔 수도 있어요. 깔아가지고 햇빛이 오고 햇빛이 이렇게 가게끔. 그건 이제 가원주께서 판단하셔갖고 어떻게 깔 것인가. 사과가 바로 밑에 햇빛이 또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까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후지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비료 사용하는 것은 요건 이제 만들어갖고 여러 생각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런 만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이거 안 치면 이제 인산가리를 이제 치시면 돼요. 그 이젠 다 이제 질소가 있는 비료를 주는 거, 8월 달까지는 돼요, 사실. 20, 30 들어있는 거 되는데, 이제는 뭐 끝나니까 나도 조금 조기를 좀 수확기를 조금 당겨볼 생각이에요. 작년에 11월, 뭐 5월 이렇게 따다 보니까 어려서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10월 말에 하여튼 얼기 전에 그냥 무조건 따르게 합니다. 그러려면은 질소가 없는 비료 0, 52%, 34 인산가리를 관주도 해주고 연면 시비도 해주면은 착색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한 8주 정도 지금부터는 마그네슘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일부터는 마그네슘 또 줘도 주면 안 되고, 질소가 있는 것도 줘도 안 되고,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것 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마그네슘 요좀 들었어요. 8월 전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마그네슘 들은 걸 오늘 연면 시비를 활용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또 이렇게 많이 눌러줘도 이 노출을 많이 시킨다 그래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는 뭐 찍는 것은 좀 많이 찍지만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책이 없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황산가리를 토양에다 한 번 더 9월 달에 줍니다. 9월 달에. 관주를 안 하고 황산가리를 그냥 이렇게 뿌려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산가리 주는 건데, 황산은 이제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또 가리는 땅에 있는 질소를 흡수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가리를 뿌려주는 수도 있고, 인산가리를 줄 수도 있고, 항산가리도 줄 수 있다. 또 연면 시비 하는 분들도 이거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또 하고, 또 항산가리를 또 일주일 있다 연면 시비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연면 시비 이렇게 하실 때 그 칼슘을 쳐야 되잖아요. 이제 칼슘을 이제 좀 이따 쳐야 돼요. 그 40일 전서부터 칼슘을 치면, 칼슘은 이제 토양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이동해서 흡수를 안 돼요. 그 후반기부터는 거의. 그래서 바로 칼슘이 과일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많이 이렇게, 지금 마그네슘 여기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은, 마그네슘만 너무 많이 주면 고두병 막 생기고 그래요. 고두병. 그러니까 그 마그네슘은 칼슘이 적당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마그네슘 줬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칼슘을만 줄 거예요. 칼슘을 주는데, 칼슘은 이제 고두병 열과 또 밀 증상 이런 것을 이제 좀 억제를 하니까, 염화칼슘 그 줄 때 사과 식초 넣어가지고 하면은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 인산가리 이제 연면 시비하고 나서 얼마 안 했어도 이제 칼슘 주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최소한 일주일 간격, 칼슘과 마그네슘 이건 셋은 강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강한 기량작. 그래서 칼슘을 줬다 이게요. 그 다음에 가리를 이제 3일 있다 주는 것이 양이 더 많잖아요. 가리 더 많잖아요. 칼슘 흡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을 한 일주일 정도 먹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를 또 이제 일주일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쳐야 할 그런 강박감 때문에 치고 이러는데, 그것은 그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일주일씩 간격을 줘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 방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 지난번 유독 저 구독자분이 탄저가 너무 심하다고 9월 한 15일 경에 이제 수확을 하려 하는데,
약재를 좀 하나 선정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수확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이게 그 농약 검출이 되면은 그 PLS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도 낼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주는 그 직불금 이것도 좀 제한받을 수 있고, 또 또 공개를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전, 수학 안전 기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보니까 사과 탄저병과 견무리성병. 지금은 과일에 직접 오는 병들이 쪽에 신경 써야 돼. 잎풀보다. 그래서 요건 이제 10일 전까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거 쳐도 돼요. 요건 이제, 홀펫이네요. 홀펫 수화제라 그러는데, 자세히 여기 보고, 요거, 뭐, 저는 요걸, 안 썼는데, 작용 기작이 커요. 그냥 이 바깥에 묻는 겁니다. 그냥 묻어가지고, 과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묻어가지고, 다른 것이 이렇게 과일을 오지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수확 그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랬었어요. 연간 사용횟수는 5회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회까지 치지 않잖아요. 치지 않는데, 10일이니까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15일을 하면은 지금 쳐도 되죠. 충분히 쳐도 되죠. 또 15일부터 판매를 하고 이러면 뭐, 그래서 PLS, 그 신경 쓰시고, 또 그거보다도 요거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저희들은 이제 썩 닦아가지고 그냥 먹어요. 껍데기 깎아내 그냥 먹고, 그냥 약 쳐도 3일 있다 그냥 먹습니다. PLS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